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집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광주 MBC가 창사 60주년 환갑을 맞은 날입니다. 지영민과 함께 울고 또 웃어온 세월이 반세기를 지나 어느덧 60년이 됐는데요. 오늘 기념식에서 광주 MBC는 특별한 사과를 했는데요. 5.18 왜곡 보도와 관련해 44년 만에 첫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첫 소식 먼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월산동 앞뜰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의 든든한 벗으로 지내온 지 어느덧 60년, 환갑을 맞은 겁니다. 광주 MBC가 내뿜는 그 빛은 광풍, 빗바람이 되고 광파, 빛 물결이 되어서 광주를 수놓는 그 동력이 될 것입니다. 광주 MBC는 지난 60년간 지역민과 함께 쉼없이 뛰어왔습니다.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앞장서 발굴해 정론 보도를 펼쳤고 지역 곳곳 숨겨진 남도 문화유산을 찾아내 무등산과 영산강의 가치를 알려왔습니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MBC가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환갑 잔칫날이지만 광주 MBC는 기념식에서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사과를 전했습니다. 바로 1980년 5.18 때 왜곡 보도로 광주 동구 궁동 사옥이 불탄 것과 관련해 4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당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5월 영령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뒤늦은 사과를 받은 5월 단체들은 광주 MBC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사람들 때문에 가슴에 남아 있었고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보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감사드리고 또 한편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는 5.18 당시 광주 시민을 폭도라 불러서는 안 된다며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해직됐던 노성대 전 광주 MBC 사장과 한글 문화 전파에 앞섰던 고 한창기 선생, 무등산 환경대학과 광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푸른 신호 등 교통통신원들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MBC는 지역민의 믿음으로 지난 60년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언론의 양심을 지키고 지역민과 함께하겠다는 무거운 초심을 다시 새기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MBC가 첫 방송 전파를 쏘아 올린 지 오늘로 60년을 맞았습니다. 광주 MBC는 지난 60년 동안 격동의 역사 한복판에서 광주 전남 지역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눴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이 걸어온 지난 60년을 박수인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공영방송 광주 MBC의 시작은 호남 최초의 민영방송이었습니다. 1964년 충장로 3가에서 첫 라디오 전파를 쏘아 올렸고 1970년엔 궁동에서 TV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관영 매체에 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제작 환경에서 광주 MBC는 지역민과의 친밀감을 넓혔습니다.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푸른 신호등과 별이 빛나는 밤에가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민영 방송으로서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 강제 통폐합에 의해 광주 MBC는 서울 MBC의 계열사로서 공영방송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기에 5.18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지 못한 광주 MBC 사옥이 불길에 휩싸였던 사건은 광주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시민의 희생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일은 광주 MBC에게 숙명이자 영예였습니다. 국내 첫 환경 대중운동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선진 교통 문화를 앞당겼던 먼저 가시지요 등 지역민과 함께 펼친 공익 캠페인 역시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광주 시민의 문화자산인 다양하고 독보적인 콘텐츠와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고자 했던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 광주 MBC가 써내려온 60년의 기록은 지역민의 사랑과 질책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시도민 시청자들의 요구와 생각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들이 광주 시민들과 생각들과 정신들을 여유 있게 좀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더 알리는 역할이 광주 MBC 앞에 놓인 길 역시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매체들이 쏟아내는 콘텐츠와 정보의 홍수가 지역 지상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이 언제 다시 눈과 입을 틀어막을지도 모릅니다. 광주 MBC는 멈춰서거나 비켜가지 않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공적 가치를 위해 복무하는 일은 공영방송 광주 MBC가 시청자로부터 부여받은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오늘 5.18이 일어난 지 44년 만에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 5월영령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처음이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5.18과 광주 MBC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픈 역사가 있죠. 44년 전 광주 MBC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항쟁 둘째 날인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의 구타로 시민 김경철 씨가 숨졌습니다. 5.18 첫 사망자였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이날 광주 MBC에서 이 소식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방송에서는 이번 시위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으며 유언비어에 속지 말자는 자막 방송이 축구 중계 도중 송출됐습니다. 계엄 분소장이 작성한 담화문을 방송하라는 계엄군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없다고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유언비어에 속지 마십시오.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눈앞에 수없이 죽어간 학생 시민을 목격한 시민들은 방송국에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걸어오고 분노를 터뜨렸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은 전남도청 옆 궁동에 위치한 광주 MBC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곡 보도와 축소 보도를 항의하는 시민들의 규탄이 이어졌고 화염병도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프랑카드 대자보, 유물제자, 하얀부 투척을 광주 MBC에 죄송합니다만 투척도 하고 밤 8시를 전후로 광주 MBC를 태우기 시작한 불은 밤 10시쯤엔 광주 시내 전역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불기둥으로 번졌습니다. 전두환의 편의대가 일으킨 자작극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 MBC 방화 사건이 왜곡 보도와 축소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위 내용과 시민들의 입장은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계엄사령부의 내용만 그대로 되뇌이는 그런 보도 태도에 분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주 MBC 방화 사건은 5.18의 상징적 사건임과 동시에 사실 보도를 하지 못한 언론사를 시민들이 직접 응징했다는 점에서 언론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지역방송이라는 이미지는 MBC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MBC마저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 시민들의 분노가 MBC를 향해 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때의 요구는 지금 시민들의 요구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광주문화방송의 구성원들은 사죄의 의미로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5.18의 진상규명과 광주 정신의 보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5.18 다큐멘터리와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항쟁과 헌법이라는 제목의 창사 특집 토론을 편성했고 5.18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미국 범정부 차원 비밀 전문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를 찾아내는 탐사 보도를 선보였습니다. I've always assumed that it was largely the local commander, but it could have been all the way up to Chun. 그렇다 하더라도 44년 전 광주 MBC가 권력자의 저항에 사실 취재와 진실 보도라는 사명을 다했더라면 광주 학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야구, 특히 프로야구는 예나 지금이나 광주와 전라도 주민들에겐 해방구 그 자체였습니다. 아픔과 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은 야구를 보며 정신적인 위안을 찾았고 그 중심엔 늘 광주 MBC가 함께해왔습니다. 타이거즈와 함께한 43년간의 동행, 그 발자취를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울했던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광주와 전라도 주민들에게 야구는 해방구이자 정신적인 위안거리였습니다. 5.18의 울분과 한을 무등경기장을 찾아 타이거즈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풀었습니다. 오죽하면 신군부는 5.18 즈음엔 광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경기를 꼭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민들의
한을 그 운동장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들을 선수들이 남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목했던 시기 광주 MBC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야구를 생중계하면서 지역민들과 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지역방송 최초의 스포츠 전문 프로그램인 비바 타이거즈는 한 주간의 호랑이들의 활약은 물론 경기 뒷이야기나 재밌는 일화 등 팬들과의 소통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에서 뛰던 선동열과 이종범 등 타이거즈 출신 선수들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해서 지역 야구 팬들의 갈증을 풀어줬습니다. 현해탄을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나고야 소식 궁금한데 지난번 이종범 선수 와가지고 저희들이 스튜디오에도 모셔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일본 가서 이제 올 시즌에 그야말로 막바지 대비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 2021년부터는 전설의 타이거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타이거즈의 역사를 조명하며 아련한 향수와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봉현과 김성환, 선동열과 이종범 등 레전드 선수들의 활약과 에피소드를 담은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광주 MBC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타격만 좀 빼달라, 목이 좀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감독님이 저는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목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내 그런데요. 동영상 콘텐츠가 860개가 넘고 구독자만 6만 1천여 명. 전체 조회수는 이미 4천만 뷰에 이르렀습니다. 8, 90년대 왕조를 구축한 해태 타이거즈의 빛나는 전통을 이젠 기아가 이어받아서 올 시즌 12번째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광주 MBC는 그 중심에 있고 앞으로도 늘 호랑이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창사 이래 광주 MBC는 지역사회에 작더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등산 보호 캠페인과 교통문화 캠페인입니다. 이 두 캠페인은 무등산을 사랑하자와 먼저 가시지요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화 열망이 분출하고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1989년. 광주 MBC는 무분별한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상처 입었던 무등산에 주목했습니다. 무등산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더럽히는 곳이 아니라 무등산을 되살리면 시대의 아픔으로 연결된 광주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입니다. 저는 이 무분별한 자연 파괴 행위 그 믿음은 무등산 보호 캠페인의 탄생으로 이어져 창사 25주년 기념일인 35년 전 오늘 대대적인 무등산 사랑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집중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해마다 무등산 사랑 범시민대회와 무등산을 사랑하자는 무등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고 무등산을 주제로 한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집중적으로 방송됐습니다. 누구랑 함께 오셨나요? 그 결과 무등산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입석대와 서석대 등 군사시설로 지정됐던 무등산의 명소들이 하나 둘씩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보호시설로 묶인 지 만 24년 만인 오늘 이곳 입석대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돼서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무등산 보호 캠페인은 2000년대 들어 무등산 공유화 운동이 펼쳐지는 계기가 됐고 국립공원 무등산의 초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환경대학을 통해 3,500명이 넘는 환경 지킴이를 배출하는 등 국내 방송사가 실시하는 캠페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사랑하자. 어떻게 그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엄청난 거죠. 유네스코에서 그 지속 가능한 시민단체로 인정까지 받았거든요. 그것은 MBC가 아니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등산에 대한 사랑이 점점 높아지던 시기,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90년대는 교통 질서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에다 무단 횡단이 일상화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서니까 먼저 가시지요. 날로 혼란스러워지는 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양보의 생활화가 시급했는데 교통문화 캠페인 먼저 가시지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양보하는 운전만이 교통 혼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광주 MBC 교통문화 캠페인 먼저 가시지요.
특히 92년에는 당시 광주역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비슷한 3만 장의 먼저 가시죠 스티커가 부착되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자주 있으면 좋죠. 자가용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더 그걸 보고 신호등도 지키고 모든 것을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지난 60년 동안 광주 지역사회에 변화의 화두를 던져왔던 광주 MBC 캠페인. 광주 MBC 연중 캠페인 더불어 삽니다. 작지만 소중한 변화는 더불어 삽니다와 영상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60년을 함께하는 동안 광주 MBC와 시청자들 사이에는 숱한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또 쌓였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연속기획, 나와 광주 MBC와를 통해 방송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들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광주 MBC와의 만남 이후 인생이 바뀐 소리꾼을 만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판소리로 재탄생한 레미제라블이 대학로 극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창작 판소리를 선보이는 소리꾼과 고수들. 여기에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소리꾼 김소진 씨가 있습니다. 소리꾼 인생의 시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광주 MBC 프로그램 얼씨구 확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찜에 따라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것 같아. 자. 그렇고 말고. 제가 7살 때 1등으로 장미 요정이 됐었고 아마 그 퍼레이드를 했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뭐 이렇게 갔던 것을 그때 PD님이 보시고 일종의 길거리 캐스팅으로 합류한 어린이였지만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윤진철 명창은 일찌감치 판소리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한 2번 가르쳐 보니까 영락없이 소리를 하겠더라고. 너 소리 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얼씨구 학당의 마스코트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뛰어난 스승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어린 소진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광주 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했던 해에는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로 국가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진로가 너무 일찍 정해져 버린 건 아닐까 의문이 든 적도 있었지만 여태껏 후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해봐도 저는 판소리 하는 게 좋고 무대에서 관객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나는 오히려 얼씨구학당을 한 게 큰 복이었구나. 지금은 판소리 창작과 세계 무대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면서 무형문화재가 된 스승 윤진철 명창에게 판소리 적벽가를 이수받고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소리꾼 인생을 걷게 된 그에게 광주 MBC는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한바탕 재밌게 놀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박수 치고 이러고 왔다. 지금 생각하면 늘 좋은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군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무안 군민들에게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크게 줄어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는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곧 추말리는 공항. 개항 17년 차 무안국제공항을 따라다니는 뼈아픈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7개 지역공항 가운데 강원도 양양공항을 제외하면 이용객 꼴찌 수준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의 군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돌파구를 찾자는 데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번번이 감정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을 가져갔잖아요. 아니 국제공항을. 그리고 KTX도 가져갔잖아요. 도청도. 무안군에 대해서 불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은 사과를 해야죠, 최소한. 지난달 국방부 실무회의에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전남도의 절연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보다 못한 지역 시민사회계가 쓴소리를 냈습니다.
상생 발전의 전환점이 될 문제를 두고 대화마저 중단된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소통을 중단한 시, 도의 행태를 모두 꼬집는 동시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나서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반성한다 해명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또 광주 국회의원과 전남 국회의원 간의 대화 창구는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군민을 상대로 통합공항 이전 여론조사를 1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화와 대면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안군민의 밑바닥 찬반 여론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따로따로 추진한다는 것. 지역 시민사회는 직접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국면 자체를 깨야지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전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 다 표하게 하고 난상 토론이 되더라도 뭔가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여요, 사실은. 한편 올 1월 목포 MBC와 여수 MBC가 시도지사의 회동 직후 무안군민을 상대로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반대 49%, 찬성 48%로 광주 통합공항 이전 찬반 응답은 오차 범인의 접전이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광주 남구청이 지난 7월부터 교통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곳에 세워놓은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 또 다른 전동 킥보드는 가게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이게 그냥 놔둬버리는 거,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좀 위험한 것들 제가. 광주 남구청 교통단속팀이 도로 앞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합니다. 인도와 건물 출입구, 점자 보도 블록 등에 불법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가 대상입니다. 주차 구역마다 단속 유예 시간도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20분, 상가 앞과 차량 진출입로 등에는 1시간이 주어집니다. 제 시간 안에 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지 못하면 그 즉시 바로 견인합니다. 단속 시작 1시간 만에 모두 3대의 전동 킥보드가 견인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올 7월부터 전동 킥보드 단속반을 꾸려 모두 70여 대를 강제 견인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하는 건 남구가 처음입니다. 수거 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자진 수거하고 재배치하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더 예전보다 도시 미관이 보행 안전에 더 이렇게 개선되게끔 보입니다. 남구청의 단속에 업체들은 견인을 피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수거를 서두릅니다. 킥보드는 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수 사이와 자전거 거치대 등에 주차되면 견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는 고객이 좀 이게 인식이 좀 어떻게 좀 좋게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현재 광주에서 영업 중인 전동 킥보드 업체는 3곳, 킥보드는 900여 대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남구청의 견인 조치 정책을 우수 사례로 보고 나머지 자치구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용호남을 잇는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해 2031년 완공됩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이미 발빠르게 군 발전 전략 연계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전남도와 여수시도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국비 6,974억 원이 투입돼 총 연장 8km의 4차로를 놓는데 빠르면 오늘 12월에 착공합니다.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공은 2031년이지만 남해군은 이미 1년여 전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다각적인 연계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구역이 영호남의 경계인데도 익산청이 아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시행을 맡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의견 반영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곳의 진출입로가 건설되는 남해 지역과는 달리 여수 쪽은 한 곳의 진출입로만 있는 Y자 형태의 터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여수 지역의 연계도로 구상이 아직까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해저터널 여수 지점의 도로를 추가 연장해야만이 해저터널 건설 목적이 더 크게 달성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중앙부처. 여수 남해 해저 터널에서 여수 시내와 산단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뚫어 국도 77호선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 올해 안에 해저터널 건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수보다 남해 지역의 낙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역 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10월쯤 결과가 나올 이번 용역에는 도로망 확충은 물론 인구, 관광객 유출 등에 대비한 광범위한 영역의 대응 전략이 포함됩니다. 거리상으로 단축이 되게 되면 여수 남해 간의 어떤 경제나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그 교통 수요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게 될 어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좀 극대화하고자 이런 용역을 좀. 여수시는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여수만 르네상스 개발계획 등과도 이번 용역을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형 국책사업과 맞물린 여수시의 대응 전략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근 지역과 상생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국회가 해수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 문제와 고수온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배달 대행 업체의 독과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는 약관 갑질을 해 수수료와 광고비 과다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약관, 갑질 약관을 기반으로 해서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모르고 혹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논의 한 번 없이 그냥 수수료 이런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겉에 드러난 그 대중요법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병원선이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남 등 전국 4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5척의 병원선. 해마다 3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구를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요. 하는데 유류세를 비롯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주철현 의원은 잇따른 고수온 피해로 양식어가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상기후특보가 발령되면 방류한 물고기를 보상해주거나 미리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로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4일 진행됩니다. 검찰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로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으로 각각 투표하는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늦더위가 심했던 지난달 광주 전남은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9월로 기록됐습니다.
광주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26.4도로 평년보다 4.4도 높았고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1975년에 24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또 광주, 목포, 완도, 장흥, 해남 등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일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은 폭염일수 역시 평균 8.91로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금호타이어 공장 내 발전기 시험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전사고로 숨진 60대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